안녕하세요. 저는 SBS 스포츠 전문 기자 권종우라고 합니다. 1991년 SBS에 일해서요. 지금까지 33년 동안 스포츠 전문 기자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동하계올림픽, 그다음에 월드컵을 현장 취재했고요. 농구, 야구, 배구, 축구 등 거의 모든 종목을 취재를 했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를 출입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 행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제가 스포츠 기자 이제 30년 이상 했는데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스캔들도 있고요, 추문도 있고, 뭐 안 좋은 일도 있고요, 뭐 별의별 일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황당했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꼽아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도핑,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걸 도핑이라고 하죠. 운동선수한테 금지 약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물어보면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먹으면 바로 기록이 나는, 그래서 메달도 따고 돈도 받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역도, 사이클, 육상 이런 겁니다. 먹으면 완전 달라요. 금방 기록이 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옥 훈련 한 달을 해서 내가 0.3초를 앞당기는데 약을 한 1, 2주만 먹으면, 그죠? 한 1초를 앞당긴다 그러면 다들 약을 먹고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 유혹을 이제 참지 못하고 망가진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선수입니다. 미국에 이 암스트롱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라고요. What a Wonderful World를, 그죠? 아주 그 특유의 목소리로 불렀던 루이 암스트롱도 있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을 밟았던 우주 비행사 릴 암스트롱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도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유명하냐면 단지 사이클을 잘 타서 유명한 게 아니고요, 1996년에 고환암을 앓았어요. 사경을 헤매다가 그걸 극복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겁니다. 자, 1996년부터 98년 동안에 암 치료 때문에 그다음 재활을 반복하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99년부터 무려 2005년까지 7년 동안 투르 드 프랑스라는 대회가 있어요. 투르 드 프랑스. 이게 프랑스하고 그 인접 국가를, 자, 7월에, 그 무더운 7월에요, 무려 3주 동안 일주를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킬로미터를 사이클을 타고. 정말 지옥의 레이스. 이거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든데 7번 연속 우승입니다. 7회 연속 우승이에요. 그것도 고환암을 암 치료를 한 사람. 인간 승리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대단한 영웅이었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지은 책이, 자서전이 It's not about the bike예요. 자전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자전거를 잘 타서 뭐 이렇게 책 쓴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암을 극복하고 이렇게 왔는지. 그래서 뭐 재단도 만들고, 그래, 모든 어린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미국 뭐 선수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기록을 달릴 수 있지? 지치질 않아요, 전혀.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약을 먹는 게 아니냐 이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때마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테스트를 수백 번도 더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동메달도 땄는데 그게 뭐 도핑 테스트가 엄격하거든요. 아무리 검사해도 검출이 안 됩니다. 그래, 정말 대단한 선수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2010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팀 동료 중에 한 명이 이제 먹는 걸 봤다, 금지 약물을.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고요. 그래도 뭐 한 명이 저러니까 둘이가 아마 사이가 안 좋아서 일부러, 그지? 뭐 뒷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넘겼는데, 2011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선수가 금메달리스트인데 도핑 때문에 이제 실격된 선수가요, 그 동료입니다. 동료가 미국의 그 시사 프로그램 중에 60분이라는 게 있어요. 60 minutes. 굉장히 유명한 프로죠.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를 내세우면서 랜스 암스트롱이 금지 약물을 복용한 건 확실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책, 자서전을 통해서도 또 그걸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랜스 암스트롱이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 반도핑 기구가 이제 정밀 검사에 나섰는데 이 도핑 기술, 이 도핑을 했는 걸 적발하는 기술은 1년이 다르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못 잡아낸 걸 2005년에 잡아내고, 2005년에 못 잡아낸 건 2010년에 잡아내고, 또 지금은 또 달라져요. 완전히 잡아내. 그래서 보면 10년 전 거 잡아내서 메달 박탈하는 경우 많이 보셨어요. 그 기술이 발달입니다. 옛날에는 기술 때문에 적발을 못한 걸 나중에 그 샘플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관을 하기 때문에. 미국 조사기구에서 딱 조사를 하니까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나가지고 랜스 암스트롱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랜스 암스트롱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끝없는 법적 공방을 벌이느냐, 고소를 하고. 근데 고소를 하지 않고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인정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인정을 했어요. 금지 약물을 먹었다고.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그럼 이때까지 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느냐. 이게 사이클 황제에서 알고 보니까 천재 도핑꾼이었습니다. 도핑하는 방법도 천재적이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는 물론 도와준 박사가 있어요. 완전 그 전문가 한 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 선수가 3가지 방법을 썼다고 그래요. 자, 대표적으로 먹은 금지 약물, 주입한 거죠. 주입한 금지 약물이 혈관에 주입한 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에리트로포이에틴, 줄여서 EPO 또는 에포라고 불립니다. 이게 뭐냐면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육상을 하든지 사이클 할 때 몸이 지치지 않습니까? 이게 숨 차고 뭐 이런 게 완전히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다른 선수보다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금지 약물 EPO를 주입한 게 나중에 발각이 됐는데, 그럼 왜 발각이 안 됐느냐, 적발이 안 됐느냐 조사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자기를 도와준 박사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EPO를 주입을 하다가 대회를 앞두고, 대회는 뭐예요? 대회 중에는 도핑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앞두고
식염수를 주입을 해요. 뭐냐면 이걸 희석시키는 거죠. 묽게 만드는 겁니다. 딱 그 안 걸릴 정도만. 도핑검사에서 수치가 안 나올 정도만 계속 한 달, 두 달 금지약물 복용하다가 며칠 전부터는 식염수를 주입해가지고 그 농도를 낮춰요. 물론 그걸 한 다음에 또 그 전문가가 테스트를 하죠. 이 정도면 안 걸린다. 그리고 계속 대회에 나온 거예요. 이거 이제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식염수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혈액 도핑이라는 겁니다. 이 혈액 도핑이 뭐냐면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내 피를 뽑아요. 냉장 보관을 잘 하고 있다가 대회 직전에 주사를 놔요. 그럼 이게 경기력이 확 늘어난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혈액 도핑이라는 거거든요. 혈액 도핑이고요. 근데 이것도 옛날 기술로는 적발이 안 됐는데 나중에 한 10년 뒤에 새로운 기술을 하니까 이게 뭔가 적혈구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암스트롱이 혈액 도핑했다는 거, 이걸 적발을 했고, 세 번째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있죠. 남성 호르몬. 이거는 절대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복용하면 바로 적발이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금지약물이 아니겠습니까? 근육 강화제. 근데 이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었을까 했는데, 이거를 주사로 주입하지 않고 진짜 조금씩 장복이라 그러죠. 6개월 동안 왜 혓바닥 밑에 넣어가지고 조금씩 먹는 거예요. 왜 안 걸리느냐? 그 옆에 좋아지는 박사가 있다 그랬죠. 테스트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0.1ml씩 6개월을 먹은 다음에 대회 직전에는 한 열흘에서 보름을 안 먹어요. 딱 중단을 해버려요. 이게 없어지는 기간이, 몸에서 이제 이게 없어지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미리 테스트한 다음에 이게 일주일 전에만 안 먹기 시작하면 없어지는구나.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근데 경기력은 좋아진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한 6개월 먹다가 대회 딱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딱 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도핑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세 가지고 나머지로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더 썼다는 거예요. 이게 천재 도핑꾼인데, 그래서 어떤 기구도 이걸 발각을 못한 겁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동료들에 의해서 폭로가 되면서 결국 랜스 암스트롱은 그 모든 메달, 투르 드 프랑스 7연패 박탈, 그 다음에 올림픽 동메달 다 박탈, 기록도 박탈, 메달도 다 박탈. 그래서 사이클 황제에서 천재 도핑꾼으로, 사기꾼, 영어로 치팅이라고 그러죠. 속였다고. 최악의 욕입니다. 치터, 속이는 사람, 사기꾼으로 몰려왔고요. 지금 인생을 말년을 쓸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핑, 이거는 이제 랜스 암스트롱이 개인 도핑이었다면 단체 도핑의 끝판왕, 이게 바로 중국의 마군단입니다. 마군, 많이 들어서 보셨을 거예요. 공포의 마군단. 1993년에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이때가 그 슈투트가르트,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중국이 장거리 종목을 싹쓸이합니다. 1500m, 3000m, 1000m를 다 금메달 차지했는데, 특히 3000m는요 대단한 게 1, 2, 3위가 다 중국 선수예요. 근데 중국이 원래 그렇게 이 장거리 잘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잘한 거예요. 보통 그때는 케냐하고 이티오피아가 육상 장거리 강국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좀 희한하다. 근데 그때 감독이 중국 사람이었는데 마진넌. 그래서 마군단이라고 써요. 마군단. 마시. 감독 이름을 따서 마군단. 워낙 잘하니까 공포의 마군단. 그럼 이제 이거 외국 기자들이 참 이게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금지약물을 먹었나? 아니, 뭐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해가지고 영국 기자가 그 중국 훈련지를 한번 방문해서 취재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가서 취재를 해요. 근데 이 마군단은 어디서 훈련을 하냐면, 여름이면 서늘한 티베트 고원, 그때가 해발 4000m예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구력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겨울에는 남쪽에 쿤밍이라는 데 와가지고 따뜻한 거기서 또 훈련합니다. 근데 해발 2000m. 근데 이 마진너는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소변 샘플은 깨끗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약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건 두 가지다. 매일 마라톤 거리를 뛴다. 스파르타 교육. 그래서 실제 훈련하는 거 보면 마진너 감독이 오토바이나 트럭을 몰고 달리고 선수는 옆에서 달려요. 선수가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어뜨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가혹한 훈련입니다. 그 정도로 훈련을 한다. 두 번째, 동충하초라고 있죠. 그 다음에 자라피, 거북이 수프, 다 모든 한약재, 보약을 우리가 잘 먹인다. 그래서 힘이 난다. 이 두 가지 원인이지 절대로 금지약물 먹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이때만 해도 이걸 몰랐습니다.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됐죠. 어떻게 발각이 됐느냐? 1995년에 이미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싹쓸이 한 다음에 2년 뒤에 팀에서 내분이 생겼어요. 왜 내분이 생겼느냐? 그 간판 스타 왕진샤라고 있습니다. 이 선수를 비롯해서 한 10명이 반란, 이런 감독한테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감독이 우리가 받은 상금하고 이런 걸 다 혼자 착복한다. 우리가 줘야 되는, 선수한테 줘야 되는데 국대에서 받은 상금이 있거든요. 본인이 다 가져간다. 그래서 나중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1995년의 돈은 그 당시 돈으로, 한국 돈으로 7억 원 정도를 본인이 다 받은 거예요. 선수한테 줘야 될 거를. 그 다음에 그 비인간적인 대우, 가혹한 훈련,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스타급 선수들이 다 팀을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마진너 감독 좋아, 그래 나가도 좋아 한 다음에 또 새로운 선수를 뽑아서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은 그 간판 스타인 왕진샤고 추인샤, 이 선수의 메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선수들도 공식적인 국제대회에서요, 올림픽하고 세계선수권에서 도핑 테스트 결과 양성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결국 기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진샤 선수가 갖고 있는 기록이 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했잖아요. 1000m 우승하고 자기 나라 와서 자기 나라 중국 전국체전에 불과 한 열흘 만에 출전했는데, 그때 세계 신기록을 2번이나 세워요. 그때 세운 세계
신기록이 23년간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 세계 선수권에 나간 선수가 독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시차가 있는데 불과 한 2주도 안 되는 사이에 세계 신기록을 2번 세웠는데 그 세계 신기록이 23년 동안 안 깨졌다. 이건 정상적인 인간의 기량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죠. 금지 약물을 복용한 건 맞죠. 근데 문제는 93년 때,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금메달 땄 때도 도핑 검사에 손을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다른 마군단 2세대들은 다 그 적발이 돼서 기록 같은 게 무효가 됐는데 이 왕시자 선수하고 취인샤의 기록은 그대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 고원에서 훈련하다가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도핑 검사 6명이 금지 약물을 먹었다는 거를 파악했어요. 그 전에는 자, 이 도핑 테스트라는 게 오줌 소변 샘플밖에 없었습니다. 소변 검사만 했어. 근데 시드니 올림픽 전에 이제 혈액 검사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기술로 혈액을 하니까 이게 이상한 약 성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6명을 딱 적발을 했는데, 그래갖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 티베트 고원으로 검사관들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 마진동 감독이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중국이 좀 넓습니까? 그냥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곤단의 신화는 끝났죠. 마곤단의 신화는 끝났는데, 자, 이 마진동 감독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 여기서부터 더 충격적입니다. 이게 나중에 2016년에 중국의 유명 작가가 이제 글을 써요. 아니, 책을 냅니다. 책에 나오는 그 폭로하는 걸 보면 이때 뭐냐면 1990 몇 년 전에 이미 선수는 다 인터뷰해가지고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짓들을 벌였는지. 마진동 감독이 그 랜스 암스트롱이 사용했던 에리트로포이에틴 E포를 계속 주입을 했습니다. 강제로. 이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거 계속 장복하면 몸에 굉장히 안 좋은데 부작용이 있으면서도 감독은 금지약물 복용을 강요를 했다. 1번. 그 다음에 훈련을 너무 가혹히 비인간적으로 시켰고 남자친구도 사귀지 못하게 했고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왜? 건강검진 받다가 금지약물 복용이 들어갈까봐 건강검진도 안 돼. 그 다음에 맹장, 가만히 있는 맹장을 다 떼어내게 했대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선수가 이제 맹장염 걸리면 맹장 수술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술 받다가 또 두통이 날까봐 맹장을 다 떼어내게.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이 입에 담기 어려운 아주 비인간적인 가혹한 행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탈한 거예요. 이탈했으면 이 감독이 반성을 하고 안 해야 되는데 또 그 새로운 제2세대 마군단 선수들한테 또 금지약물을 먹이다 결국 2000년에 발각이 되면서 마군단의 신화. 이 마군단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우리 히딩크 감독 잘 아시죠? 중국에서 히딩크 감독 이상의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이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온갖 뭐 광고도 찍고 뭐 돈도 엄청 벌었고요.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이 초심을 잃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선수를 가혹하게 하고 선수를 받아야 될 거수들이 가져가야 될 자기가 다 착복하고 정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군단의 신화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뭐 중국이 그 장거리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를 못했죠. 결국은 마군단이 아니라 마약군단이었다. 뭐 이런 비아냥까지 들 정도로 이게 세계 스포츠, 특히 육상사에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스포츠 역사를 보면 잘못된 판정, 쉽게 말해서 오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많았는데 오심을 당하면 정말 선수들 억울하죠. 몇 년을 갖다가 그렇게 힘든 훈련을 거쳐서 이 국제 무대에 나왔는데 심판의 말도 안 되는 판정 때문에, 그죠? 메달을 놓치거나 아니면 메달 색깔이 바뀔 경우 그 심정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오심 사례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거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아람 선수 1초 사건 기억하시나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여자 펜싱이죠. 신아람 선수. 여자 에페 준결승에서 독일 선수 하이데만 선수하고 독일 맞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1초만 그냥 버티면 그대로 끝나면 신아람 선수가 결승에 오르는 거였어요. 근데 1초가 정말 가지를 않죠. 하이데만 선수가 1초 동안에 3번을 공격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코치진들이 가만 안 있었죠. 항의를 했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로. 원 세컨드에 어떻게 3타임 3번을 공격할 수 있느냐. 시간을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만을 공격했는데 그대로예요. 또 공격하라는 거예요. 2초 안 지났다. 불교 공격 1초가 훨씬 더 지났는데 세 번째 공격 때 점수를 뺏겼고 졌습니다. 졌는데 자, 이제 이걸 이제 국제펜싱연맹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당시 이 초를 재는 게시요원이 전문가가 아니고 그게 말하면 자원봉사예요. 16살 먹은 소녀인데 소녀가 실수를 자꾸 저질렀다. 왜? 여기서 이제 승자와 패자가 갈리니까 애가 긴장을 한 나머지 잘못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도 잘못 누른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 여자 심판이 주심이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이렇게 인정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최종 권한은 주심한테 있으니까. 근데 주심 얘기는 자꾸 이 게시원 16살 소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 애가 자꾸 초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1초가 정말 오래 걸려요. 가지 않은 1초. 그래서 30분 동안 뭐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결국 결과는 바꿔지지 않았고 신아람 선수 그 피스트라 그러죠. 경기하는 그 장소. 거기서 50분 동안 앉아서 울먹였습니다. 왜 피스트를 떠나지 못했느냐? 선수는 그 경기장을 떠나는 순간 패배를 본인이 인정하는 게 돼요. 그래서 기다린 거죠. 계속 항의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온 겁니다. 국제연맹에서 와가지고 나가라고. 근데 더 이상 우리가 머무르기 힘든 게 그 다음 경기도 있고 이게 계속 2시간, 3시간, 10시간 그렇게 앉아있으면 징계를 받게 돼요. 신아람 선수 저도 3, 4회 전에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아람 선수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단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서 심한 어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단체전 출전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신하라면 1초.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1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초가 도대체 가지 않아요. 눈 깜짝하는 게 1초인데. 그래서 억울하게 그때 그 판정을 당한, 그죠?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2012년이에요. 그로부터 40년 전에 1972년 미넨 올림픽 남자 농구에서는 정말 가지 않은 3초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미국과 소련의 결승전이에요. 남자 농구. 인기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죠. 그때도 냉전이 치열해가지고 미국과 소련 서로 원수였습니다. 이게 자존심 대결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 전에 미넨 올림픽 그 72년 전에 무려 7회 연속 우승을 한 팀이에요. 최강의 팀입니다. 63연승. 한 번도 안 졌어요. 자, 이제 소련하고 딱 붙었는데 이게 경기가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요. 경기가 끝나가는 상황이 됐는데도 87, 8점 이 정도밖에 안 나요. 굉장히 점수가 작죠. 점수가 낮았습니다. 금방 수비가 치열했어요. 자, 근데 경기 종료 3초를 남기고 드디어 미국이 한 점 뒤졌는데 자유투를 넣었습니다. 이제 49대 소련이 49, 미국이 48인데 자유투 2개를 얻어요. 자유투를 하나 던졌습니다. 들어갔어요. 동점이 됐죠. 두 번째 들어가려는 순간, 자,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웬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게 부자 소리, 버저 소리였습니다. 부자가 울리는 소리가 나요. 이게 뭐지 다들? 근데 던졌습니다. 그리고 소리 듣고 그냥 던졌어요. 들어갔어요. 50대 49로 미국이 일단 역전을 했어요. 그다음에 3초 남은 거죠. 소련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딱 2초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경기 시간으로 봤을 때 1초 남았을 때 주심이 중단을 시켜요, 경기를. 자, 이때 이제 큰 사달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농구 규정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할 때 선수가 자 추심으로 또 공을 받고 이제 이게 쏠라 그럴 때 작전 타임을 울리는 건 무효예요. 인정이 안 돼요. 그 전에 했어야 돼요. 작전 타임은. 소련이 작전 타임을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선수가 이미 공을 하나 넣었잖아요. 이거 또 눌렀는데 그건 경기 중에 어떻게 작전 부르면 좋아요. 경기가 완전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인정이 돼서는 안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논란이 벌어져. 주심이 자 1초 남은 상황에서 일단 경기를 중단시켰어요. 이때 당시 국제농구연맹의 윌리엄 존스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사무총장을 40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농구연맹의 실세예요. 이 사람이 손가락으로 사진 보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3초를 소련한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총장이 농구경기 심판에 판정에 개입할 아무 권한이 없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실세 아닙니까? 실세니까 심판이 이 사람 눈치를 본 거예요. 자, 소련한테 3초를 줬어요. 줬는데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공격을 3초를 줬는데 전 문제는 공격을 하니까 1초 만에 부자가 울려요. 경기 종료 부자가 울렸어요. 뭐냐? 전광판 경기 이거 뭐 게시 요원이 착각을 한 거예요. 3초를 줘야 되는데 전광판에는 그냥 1초가 있었고 실제로 1초 그러니까 또 경기를 중단시킨 거예요. 경기가 끝난 거로 판정을 내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 선수는 화려했죠. 이제 금메달이 확정되고 막 얼싸안고 한 1, 2분 동안 뭐 그죠? 쉽게 말해서 난리를 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가 8연속 우승했다. 소련을 꺾었다. 이때 스코어는 정확히 50대 49예요. 만세를 부르고 막 이러는데 심판들은 또 이래요. 노. 다시 해야 된다. 몇 분 뒤에 다시 한 겁니다. 왜? 3초를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광판이 3초가 아니라 1초로 시작했고 1초 만에 끝난 거로 돼 있으니까 다시 소련한테 3초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3초 줬는데 자, 엔드라인에서 긴 패스를 해요. 근데 골 밑에 있는 선수가 잡아가지고 거의 버저 소리와 동시에 약간 미국 선수를 약간 오펜스 파울 비슷해 밀었습니다. 약간 밀면서 골을 넣었어요. 림에서 공이 떨어진 순간 이제 종료 부조가 울렸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소련 선수가 이겼다고 날치는 거예요. 이게 51대 5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이번에 막 더 세게 항의를 했죠. 이게 뭐냐? 이건 처음부터 진짜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자유투를 하는 순간에 작전 타임을 요구한 거는 이건 인정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3초라는 게 말이 안 돼. 그거는 또 무효예요. 그건 없던 거로 돼서 그냥 원래대로 그 무시하고 그냥 3초를 경기를 진행시키면 됐던 거를 그냥 1초 남기고 중단시키고 또 계속 지금 세 번째잖아요. 이게 지금 세 번의 공격을 준 거예요. 소련한테. 소련이 넣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넣은 것도 약간 미국 선수 밀치고 넣었는데 아무튼 자, 이게 이래가지고 미국이 30분 뒤에 시상식이 열렸는데 시상식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금메달, 동메달 팀은 있는데 은메달 팀은 비어 있어요. 자, 시상대가 거부를 한 겁니다. 거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국제농구연맹에 정식으로 제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총위원회가 열려요. 자, 이때가 뭡니까? 미국 서구 자본주의와 공산권의 이 갈등이 첨예할 때인데, 자, 이 소총위원회 배심원 5명이 중에 공산권 국가가 3명이에요. 폴란드, 쿠바, 헝가리 배심원들이 소련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이때 만약에 이게 뒤집어졌으면 재경기를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할 수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3대 2예요. 결과는 5명의 배심원이 3명은 소련이 맞다. 이대로 금메달이다. 2명은 아니다. 다시 해야 된다. 다시 3초를 남기고 하든지 뭘 다시 해야 된다. 미국이 이겼다. 결과는 결국 끝내 번복이 되지 않아. 그래서 그러면 이 은메달이 어디 있느냐? 지금 국제올림픽위원회 박물관 창고에 있습니다. 아직도 못 준 거네요. 미국 선수들이 지금 왜 50년이 넘게 아직까지 메달을 받지 않고 있고요. 영원히 그 메달은 받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판정이었다. 제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더 야속한 건 소련이 아니죠. 러시아로 이름이 바뀌었죠. 러시아가 몇 년 전에 이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영화 이 제목이 3 seconds. 3초라는 거예요. 3 seconds. 소련이 어떻게 해가지고 극적으로 우승을 이뤘는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자기들 식으로는 감동적으로 묘사했는데 거기 보면 미국 선수들이 굉장히 더티한 플레이를 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반대로 해석한 거죠. 반대로. 우리가 미국의 이런 더티 플레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극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을 더욱더 자극을 시킨
일화가 있는데요. 1972년 미넨 올림픽 남자농구 결승전 미국과 소련의 이 경기에서 나온 이 3초 오심은 아마 흑역사가 아닐까. 이거는 두고두고 잘못된 판정이 틀림없습니다. 스포츠에는 라이벌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도 그 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있죠. 내가 어떤 애하고 1, 2등을 다투는데 제가 만약에 다른 반으로 가거나 전학을 가면 내가 1등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필 저 선수가 나랑 같은 시대에 있어가지고 그죠? 내가 금메달 따기가 힘들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극단적으로 잘못 표출된 게 바로 미국의 피겨스타 토냐 하딩 사건이었습니다. 이 토냐 하딩 선수는요. 미국이 낳은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요. 여러분 혹시 트리플 악셀이라는 기술 아세요? 그 김연아 선수의 상대였던 아사다 마오의 주무기로 알려져 있었죠. 트리플 악셀은 이 앞으로 3회전 반을 도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여자 선수가 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기술로 알려져 있고요. 이 기술을, 이 트리플 악셀을 가장 먼저 성공시킨 선수가 바로 미국의 토냐 하딩 선수입니다. 1991년 세계 피겨 선수권 은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 토냐 하딩이 1992년 들어와서요. 발목 부상 때문에 정상적인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자, 근데 1992년에요. 뭐가 있었냐면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메달에 미국의 크리스티 야마구치, 일본계 미국인, 2위가 일본의 이토 미데리, 3위가 여기가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3위가 미국의 낸시 캐리건이라는 선수가 1992년의 일입니다. 자, 근데 그때는 2년 뒤에 동계올림픽이 다시 열려요. 왜냐면 하계올림픽하고 겹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때부터 동계올림픽하고 하계올림픽을 분리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바로 2년 뒤에 열려요. 그게 이제 1994년 릴레한메르 동계올림픽입니다. 자, 이때 동계올림픽에 나갈 피겨 미국 국가대표 2명을 뽑는 전미 선수권이 열립니다. 한 달 전에 열리는데, 자, 여기서 이제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토냐 하딩 입장은 뭐예요? 자기가 이제 발목 부상이고 기량이 예전만 하지 못, 내리막길이죠. 근데 낸시 캐리건이라는 선수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올림픽에서 동메달 땄고, 그 다음 그 전에 미국 선수권도 우승했고. 자, 그때 미셸 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미셸 칸 선수가 아주 어린 10대 선수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2명, 이 안에 들어야지 올림픽 티켓을 따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전미 선수권,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미국 대표를 뽑는 그 경기 바로 전날 네이시 캐리건 선수가 연습을 마치고 나오다가, 이제 이게 아이스링크입니다. 나오다가 괴한 어떤 사나이로부터요, 둔기로 허벅지 위를 가격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강하게. 그냥 퍽 치는 거예요. 허벅지 위를. 그대로 쓰러졌죠. 그 화면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막 주저앉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자, 내일이 선발전이에요. 이 첫날 이거 남자로부터 이걸 받으면 이게 경기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출전을 못하죠. 출전할 수가 없죠. 들려나갔죠. 엉엉 울면서. 그 들려나가는 네이시 캐리건의 심정은 뭐예요? 다음 달 올림픽 출전은 끝났구나. 끝난 거죠. 출전을 못하는데. 자, 그 다음날 전미 선수권에서 1등을 결국 토냐 하딩이 합니다. 2위는 10대의 미셸 칸, 어린 선수가 하고요. 그래서 2명이 미국 대표로 뽑힌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엄청난 논란이 돼갖고 미 연방사고 FBI까지 나서서 조사해놨어. 아니, 지금 이거 피겨스타가 왜 갑자기, 그죠? 어떤 사나이로부터 하루 전날 습격을 당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행을 한 가담한 사람 2명을 체포를 했는데요. 한 명은 토냐 하딩의 보디가드, 한 명은 전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추궁을 하니까 미국은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을 인정하면 죄를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 남편은 감옥에서 오래 살기 싫으니까 있는 대로 풀어버렸어요. 우리가 네이시 캐리건 선수를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것, 이렇게 둔기로 내려치는 거를 토냐 하딩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토냐 하딩도 이제 미국 언론으로부터, 수사 당국으로부터 이제 수사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비난이 뭐 집중적으로 쇄도하기 시작했고, 미국 팬들은 올림픽 자격 박탈해라. 저게 가짜 1등이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토냐 하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를 올림픽 못 나가게 하면 미국 올림픽위원회와 미국 피겨 연맹을 상대로 2천만 달러의 소송을 걸겠다. 무려 2천만 달러. 근데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피겨 연맹하고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큰일 나잖아요. 2천만 달러를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올림픽 하기 하루 전날 그냥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 일단 올림픽 갔다 오고 보자. 그래가지고 토니 하딩은 그대로 나가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그때 보면 이게 미국도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였습니다. 원래는 2위 그 어린 선수 미셸 칸이 나가야 되는데 미국 여론이 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야, 그 억울하게 당한 네이시 캐리건이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 캐리건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어린 선수 말고. 원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원래는 1, 2위를 가야 되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미셸 칸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정말 미안한데 네이시 캐리건을 보낸 거예요. 그게 여론에 못 이겨서. 자, 두 선수가 릴레한메르 올림픽 갔습니다. 자, 이 경기의 그 시청률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시청률이 10%면 경이적인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미국 채널이 수천 개가 있잖아요. 이때 시청률이 49%였어요. 미국인의 절반이 봤다는 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시청률이에요. 정말 이때 중계방송사가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을 친 거죠. 자, 근데 이 당일날 아주 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니 하딩이 갑자기 신발끈이 끊어졌다면서 이 문제가 있다면서 신발끈을 갖다가 다시 매겠다 그래갖고, 신발끈이 없으니까 남의 신발끈을 어디서 빌려갖고, 원래 선수가 이제 나오라고
하고 명령을 받으면 2분 안에 나서야 됩니다. 음반에 서야 되는데 신발끈 묶느라고 뭐 난리를 쳐요. 그 다음에 결국 컸는데 6초 만에 6초 남기고 허겁지겁 나온 거예요. 제대로 묶지도 않고 연기하다가 연기는 막 형편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기술을 하나도 발휘를 못하고 그러다 갑자기 심판한테 자기 신발 이거 끈 제대로 이게 묶을 수 있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거 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신발끈을 선수가 올림픽에 나오는데 신발끈을 안 묶고 나온다 제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봐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라커룸에서 다시 신발끈 제대로 묶고 나오게 했는데 그래도 연기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가지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그 성적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메달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낸시 캐리건 선수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고 나왔어요. 그 동정표 인기가 막 갑자기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대명사,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뉜 거예요. 토니 하딩은 천하의 악녀, 여기는 천하의 천사 같은 선수 해가지고 미국 언론에 정말 그 찬사를 받으면서 격려를 받으면서 나섰는데 결국 그 우크라이나의 옥사나 바이올에 이어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은메달. 그다음에 토니 하딩은 메달권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났고요. 자, 그래서 그 토니 하딩 선수는요. 자, 일단 팬들로부터 야유를 엄청 받았죠. 뭐 미국 뭐 시청자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릴레이 함별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야유를 많이 받고 뭐 어수선한 상황에서요.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파리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낸시 캐리건은 은메달. 이게 완전히 대조가 됐죠. 그다음에 자, 이제 귀국을 했을 때 남아 있는 게 뭐겠습니까? 토니 하딩에 대한 수사였어요. FBI가 이제 집중 조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정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시킨 게 맞다. 그렇죠. 그거 토니 하딩이 아니면 그거 누가 남편하고 보디가드가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실토를 하고 시정은 면제받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토니 하딩은 선수 자격 박탈. 그 다음에 그해 전미 선수권 우승했던 거 그 기록 박탈. 다 박탈됐어요. 천하의 악녀가 되고 말았죠. 이 선수의 근데 뒤가 또 아주 재밌습니다. 뒤에 보면 또 전남편과의 뭐 성관계 동영상이 나오면서 또 충격에 뭐 빠뜨리게 하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뭐 격투기 선수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격투기 시합을 또 하기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 나중에는 이제 그 토니 하딩 이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야, 저 선수가 있으면 내가 올림픽에 못 나갈지도 몰라. 쟤 선수가 있으면 내가 올림픽 메달을 못 딸 수도 있어. 그래서 쟤를 둔기, 망치나 이런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저 허벅지를 내리쳐야 돼.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건 진짜 나중에 드러난 건데 이 토니 하딩이 그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어릴 때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피겨스케이팅에 소질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정말 가혹한 훈련을 시키고 엄청난 학대를 했다고 해요, 본인을. 근데 거기에 대한 분풀이로 이런 짓을 했지 않았어. 아니면 그렇게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어떤 그 못된 심성이, 그죠? 남을 괴롭히는 심성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도 해봅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그 이후에 어땠든 어머니를 학대를 받든 뭐 안 받았든 토니 하딩이 그 팀 동료 선수 낸시 캐리건에 강한 이 폭행, 그것도 남자를 시켜가지고, 그죠? 둔기로 내리치게 해서 올림픽을 못 나가게 했다? 정말 그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